한국자동차공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인사말,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의 배경 및 전망, 각 기술 분야 발표,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한국자동차공학회 강건웅 회장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강건웅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1978년 설립한 이래 자동차공학인 3만여 명의 회원과 6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회사 및 단체의 법인 회원사를 가진 국내 최대의 자동차 학술단체로서 자동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매년 춘계와 추계 대회 및 전시회 및 KSA 대학생 자동차 대회를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세계자동차공학회, 또 세계전기자동차협회 등 국제기관과 유대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전문 학술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세부 부문별로 국회 포럼, 국제 컨퍼런스, 기술개발연구, 산업자원부 국가표준원 지정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 국내외 자동차 표준 활동을 대표하는 등 자동차의 전반적인 정책 개발과 R&D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국가기관 산업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자동차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별 다양한 각종 규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기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인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는 한국자동차 산업의 정책과 기술 개발을 위해 자동차 기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자동차 기술 로드맵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위기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도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인한 위기가 극대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근거 있는 예측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올해에도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3단계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이 상생 전략,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발전시켜서 국내 자동차 기술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하는 로드맵과 연구 결과가 정부와 산업계의 정책과 방향 설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향후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 국내 자동차 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모든 자동차 기술의 상생과 시장 선점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로드맵 발표가 발전적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3단계
작업의 발표를 맡고 있는 자동차 공학회 기술정책위원장 배충식입니다. 제가 전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궂은 날씨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미디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환경이 4차 산업과의 관계, 그리고 더욱 강화되는 연비 또는 CO2, 그리고 배출가스 규제와 시장의 다변화 등으로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으나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에 위기가 찾아오고 계속돼서 위축되고 있던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수출 부진과 시장 축소라는 위기 속에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시장 속에 살아남고 또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동력원은 현재 경쟁이 심화되고 또 혼란이 가중되는 시장의 적자 생존 분위기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공학회는 작년에 이어서 다양한 분석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내 신동력 자동차 산업의 생존과 상생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자동차 동력원 기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의 머리를 맞대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동차 기술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국의 자동차 정책에 대한 분석과 시장 전망에 따른 각 동력원의 개발 정책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연료 사이클과 차량 사이클을 포함한 LCA 전생애 주기적 분석을 통해서 각 차량별 온실가스와 유해 배출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공과 향후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자동차 부문 에너지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각 동력원의 환경성과 적합성, 경제성을 평가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효율 개선 기술과 전기 동력차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코로나 극복 이후 회복기에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과 자동차 산업 기술과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의 기업 구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와 모든 자동차 종류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지원과 효율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규제를 통한 개선이 아닌 산업계와 환경의 상호 보완적인 방향의 개선을 근간으로 하는 상생 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각 기술 분야의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드리는 자동차 기술 및 정책 로드맵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연구에 대한 각 분야별 발표에 앞서서 이 연구의 배경과 전체적인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발표는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의 상생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이라는 부제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미래 자동차 기술과 정책 개발 로드맵 연구를 한 지가 3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해에는 자동차 동력원 연구 개발의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자동차 산업의 격에 맞는 실질적인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각 분야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작년 2019년에 2단계 자동차 기술 정책과 로드맵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분석과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모든 분야가 합의한 2030년 자동차 동력원 전망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차가 평균 65%, 하이브리드 차가 28%,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가 7%에 이르는 전망, 2030년 전망을 발표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값에 대한 특별한 수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산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들어서면서 벽두에 터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1, 4분기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30% 이상 줄어들었고, 그리고 2, 4분기에 들어서는 이것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세계 공장의 4분의 3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는 것이 이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온실가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8% 이상 줄었고, 이로 인해서 경제난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환경과 경제면에서 10년 전으로 복귀가 예상이 되고, 이것은 결국 자동차 시장의 불투명성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 4분기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선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 4분기를 그대로 투영했을 때 올해 한 해 내수 12%, 수출 21%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CO2 규제, 그리고 신에너지 권장 정책이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제로 에미션 비클, 유럽의 그린딜, 중국의 신에너지 보급 정책,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재난으로 인해서 각국은 배출가스 개선 기준 목표를 줄인다거나 또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보조금 소멸을 연장한다거나 또 지원을 더욱더 요청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자동차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시장 전망 기구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고 나날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020년에 수요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소규모 공급업체가 파산하고 공급망이 붕괴된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공급 수요의 재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 스킴에 대한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난으로 인해서 내년 이후에 국가 재정이 모든 나라의 경우에 부족할 것이 전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조금을 통한 전기동력차 보급 정책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습하기 이전에 이미 그 이전 2년 동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이 뒤늦게 작년에 40%의 성장을 보였지만 제일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이 9% 감소하고, 미국도 부진하면서, 중국이 4%, 미국이 9%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별로 20만 대까지 배터리 사이즈에 따라서 세금 감면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만 대까지 주는 이 혜택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GM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 폐지가 되고 이미 2017년에 만료된 연료전지 자동차 지원 정책 만료와 더불어서 미국 전기 동력차 판매가 9%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만큼은 특별히 보조를 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작년의 경우에 보면 우리 보조금 또는 세금 감면 수혜자의 70% 이상이 상위 33% 소득자에 쏠리는 현상이 관찰이 되어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감축을 하는 대신 저소득자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6만 달러가 넘는 고급 전기 동력차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 또는 보급 권장을 하던 정책에 따라서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주행거리가 250km가 넘는 경우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것을 마무리하려던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강습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종료 시점을 2022년으로 미루어둔 상태입니다. 작년의 경우 중국 경우는 전기 동력차 판매가 4% 줄어든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성을 강조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급 정책을 피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차종별 정책개발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기술성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4개의 자동차 기술을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수익 모델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고 경제성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유해 배출물을 배출한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감소할 수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와 수소 전기 자동차는 차량 단위에서 배기관 배출물이 감소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주행거리, 수소 전기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수소 생산 저장과 공급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는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미래 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뒤에 각 부분을 담당한 위원장님들께서 더욱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모든 자동차 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꿈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해가 없는 자동차는 재생에너지, 자연에 존재하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사용하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거나 또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나온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구동하는 수소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러한 청정한 에너지 서플라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전동 부품을 넣은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자동차 동력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로드맵 연구가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 그동안의 정책과 규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전망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계 자동차 시장 예측과
또 규제 및 정책 분석, 그리고 각 자동차 기술별로 전 생애 주기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로드맵 작성, 그리고 세계 시장 회복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확대 진출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뒤에 우리 위원장님들은 발표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정한 자동차 시장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은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주 야망찬 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리 협약으로부터 시작된 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 저감량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자동차 기술별 보급 로드맵이 되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30년에 배터리 전기차 300만 대, 그리고 수소 전기차 85만 대의 누적 보급량을 달성하고 2040년에는 이것을 각각 830만 대, 290만 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것은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터리 전기차가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목표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목표치로 세우고 있는 NPS 시나리오의 2배에 상회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작년에 우리 자동차학회가 발표했었던 2030년 전망치 7%에 비하면 4배 내지 5배에 이르는 아주 야망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혜택에 기댈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다른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가 지금 만들어 놓은 보급 목표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과 2040년에 목표를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면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놓은 SDS, 지속성장을 목표로 한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SDS가 되겠는데 2030년까지 우리 전기차 보급 목표는 이 SDS에 부합하고 있고요. IEA가 2017년까지 냈었던 Beyond 2DS, 그러니까 2100년에 지구온도를 1.75도씨 이내로 묶는다는 Beyond 2DS, B2DS보다 높은 값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에너지기구의 NPS, 이것은 세계 정부의 목표치를 모두 모아서 마련한 시나리오가 되겠는데 이것의 2배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IEA의 AEO, 이건 Annual Energy Outlook이 되겠는데 이 초록색 점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비해서도 현격히 높은 값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SDS가 가장 강한 시나리오에 해당이 돼서 2030년에 전기차 30% 보급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3% 보급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강한 시나리오에 해당이 되고요. 그나마 약한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Annual Energy Outlook 값 6%에 비하면 대략 5배 값에 이르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밑에 있는 세 가지 라인이 각각 UN의 레퍼런스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엑스모빌의 2018년도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초록색 실선이 지난 20년 동안 전망치를 가장 잘 맞추었던 유러피언 유니언의 시나리오가 되겠는데 유러피언 유니언의 기본 시나리오에 비하면 우리나라 목표치는 대략 10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2030년도까지의 누적 재정 수지 영향을 보면 2023년에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부터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까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본 결과 보조금과 세수 감소
등을 합하면 대략 21조에서 53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와중에 작년에 우리한테는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 국내 전기차 시장의 반을 테슬라가 차지하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올해의 경우에 보조금 1,000억 정도를 테슬라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를 만들 때 태양광 패널은 중국에게 보조해주고, 그리고 전기차는 미국 차에 보조해주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기술 개발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자동차 공학을 하는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간절한 심정으로 분석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위쪽에 세계값, 아래쪽이 한국값인데요. 각각의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연료로부터 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 그 다음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CO2 값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도 전 생애 주기에 대한 CO2 계산을 해보면 CO2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 환경에 따라서 이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결국 우리가 각각의 기술이 환경성이 얼만큼이냐라는 것은 전력 구조와 수소 생산의 친환경성 평가까지 고려되어야 정당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민경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30년 배터리 전기차 300만 대, 수소 전기차 85만 대를 달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솔린 디젤 차량, 내연기관차의 효율 향상, 목표 연비를 24.3km로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CO2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보시면 내연기관차 효율 향상이 67%, 전기차가 15%, 수소차가 8%의 기여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가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가 각각 CO2 감축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수치로부터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한지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비엔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CO2를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 상황에서 석탄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했을 때 배터리 전기차 보급은 결국 전체 주기에서는 CO2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 데이터로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깨끗한 석유 연소가 더러운 전기 발전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삼은 이 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환경과 경제와 기술은 모두 다 발전시켜야 되는 목표치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과도한 한 가지에 치중한 보급 목표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이 보급 목표를 지연시키면서 보조금 대신 기술 개발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된 기술 개발비는 환경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을 높이고 이것이 경제에 기여하는 상생의 순선한 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장님께서 각각의 기술의 목표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연료율 50%가 넘는 내연기관차, 그리고 효율이 향상된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주행거리가 600km가 넘고 배터리 밀도가 개선된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수소 생산, 저장, 또 공급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내구성이 향상된 수소 전기차, 이 네 가지를 모두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기의 세계 경제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본문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